그럼 우리는 홍보 기획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챕터는 홍보 기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획이랑 계획이랑 차이를 아시나요? 기획, 계획 차이. 비슷비슷하죠. 이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바퀴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앞바퀴는 기획이고 뒷바퀴는 계획이에요. 보통 체인은 뒷바퀴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기획, 내가 앞바퀴를 방향을, 내 목표는 저긴데 방향을 앞바퀴가 잘못 틀었어. 그러면 뒷바퀴, 계획이 아무리 잘 굴러가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겠죠. 그렇죠? 방향이 올바로 쓰고 계획이 잘 실행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획과 계획의 관계입니다. 기획은 목표 설정,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거를 설정하는 게 핵심 Y거든요. 기획의 핵심 Y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뭔지, 이상향은 뭔지 그게 이제 기획 단계고, 계획은 자, 우리 목표 정했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왜 해야 될지 알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실행할 건데, 실행 쪽의 계획이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계획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홍보 기획,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획은 뭐냐?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기획은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거예요. 현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하고의 차이를, 갭을 문제라고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랑 현재 상태의 차이, 이 갭을 문제라고 하고, 홍보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반품해 주거나 뭐 과거에 어쩔 수 없으니까 징계 받거나 하고 끝나잖아요. 현실의 문제도 홍보에서 그렇게 크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문제, 우리 기관이 브랜드가 추락하면서 발생할 문제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불신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홍보 기획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아까 랜디 동화책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랜디가 2012년에 저희 공사 캐릭터 지금까지 나눠드리고 있는 애가 랜디거든요. 공사가 이제 측량을 하니까, 토지를 하니까 랜드에서 따와서 랜디가 되겠습니다. 거북이고요. 거북인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18년에 홍보부서로 오면서 이 랜디를 보고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셋 다 랜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관에 도움 되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랜디를 가지고 뭘 했는데, 뭘 해볼까 하다가 처음으로 만든 게 굿즈였고, 두 번째로 만든 게 동화책이었습니다. 동화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사에서는 가장 큰 지표가 인지도예요. 사람들이 우리 공사를 아냐 모르냐 이건데, 제일 많이 모르는 사람이 30대 여성이었어요. 여기 30대 여성분 계실 텐데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매체광고를 아무리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동화책이었어요. 30대 애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애들이 보통 유치원 다니고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 이걸 책을 만들어주자. 책을 그냥 만들어줘? 아니, 우리 랜디 이용해보자. 동화책이니까. 그래서 랜디 동화책. 그리고 우리 사업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불어 넣은 거죠. 아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랜디 이야기가 그거예요. 랜디는 이제 그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거북이에요. 남을 되게 좋아하는 거북인데, 어릴 때 친구를 돕다가 그만 얘가 다쳤어요.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등껍질을 잃어버린 거야. 민몬이 그 거북이로 다녀요. 다니다가 뭘 의미야? 그러니까 민문에 다니다가 LX 직원을 만나가지고, LX 직원이 네, 항상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서도 우습더라고요. 약간 비웃더라고요. 제가 딴 건데, 이것도 이미 스토리북이 다 있어요. 랜디 등에 등가방을 선물해 줍니다. 근데 랜디 지금 캐릭터 보시면 등이 일반 등껍질이 아니에요. 저기 지구 가방이라고 하거든요.
등에 지구를 업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줄은 위도 경도를 나타내고 그 안에 점은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어서 뭐든 꺼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풀어서 친구들을 돕고 다니는 이야기를 동화책 시리즈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전국 유치원은 저희 랜디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디 굿즈가 매진됐어요. 저희가 이거 판매도 했었는데 하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애가 저거 사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서 판매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판매한 거 다 매진돼가지고 저희가 다 기부하고요. 1,5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좀 기부합니다. 전액 다 기부. 못 들었어요. 기부해달라고 저희한테. 네, 기부처가 요청해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이게 이제 기획이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였나요?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그거였잖아요. 30대 여성한테 우리 공사를 좀 알려야 된다. 그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상향이었고, 현실은 최저가 모든 연령대별로 남녀별로 30대 여성이 가장 낫다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이가 문제점이 되겠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실행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8%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홍보 기획이다. 두 번째 홍보 기획은 이런 거예요. LX랑 SSG. SSG 이제 프로야구. 지금 요 홈런 친 거거든요. 홈런 친 선수가 들고 있는 게 랜디예요. 네, 랜디예요. 뭐냐면 이게 스토리가 길어요. LX라는 이름을 저희가 2012년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에 2020년인가 21년인가 LG에서 하나가 계열사가 분리가 됩니다. 네, 계열사가 분리가 돼요. 구본무 회장이 나오면서 LG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통 누군가 후계자가 정해지면 그거 경영권 싸움을 안 해요. 그냥 그 윗선은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몇 개 가지고 너 제일 좋은 거 갖고 가, 우리가 몇 개만 갖고 갈게. 싸움이 없습니다. LG는. 그래서 이제 구본무 회장이 나오면서 계열사를 5개 정도 갖고 나오면서 회사명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LG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L은 써야겠고 뭘로 할까 하다가 LH는 좀 빡센 것 같은데 쟤는 싸우기 LX로 하자. 그래가지고 LX로 사명을 바꿨어요. 그 당시 제가 사명 담당자여가지고 저희가 엄청 싸웠거든요. 한 7개월간 엄청 싸웠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하고 권익위에도 신고하고 불공정 뭐 엄청 싸웠는데 저는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민간이랑 공공이랑 싸우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2월 1일날 협약을 맺고 일은 같이 쓰되 좀은 다르게 쓰고 서로 같이 사업하고 협력하자, 사회공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상표권 이런 관련 법률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때 SSG가 창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캐릭터 이름을 랜디로 지었네. 내가 랜디에 대한 애정이 높은데 게다가 나 상표권 공부도 엄청 많이 했는데 해볼까?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똑같이 문서를 써가지고 딱 보냈습니다. 이거 쓰지 말라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근데 LG랑 SSG는 삼성 계열이잖아요. 약간 온도 차이가 달라요. LG 같은 경우에는 잘해보자. 좋게 해결하자. 우선 뭐 상생방을 찾아와 이건데 SSG는 법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완전 차가워. 약간 무섭더라고. 그래서 법대로 하려고 이제 LG는 LX란 이름을 가지고 싸울 때는 법률적으로 승산이 있었거든요. 제가 국내 5대 로펌을 다 만나봤는데 승산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완벽히 이기진 않지만. 그래서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랜디도 우리가 썼고 우리도 이미 동화책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있으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법문 자문 결과 저거는 100% 진대요. 기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꼬리 내렸죠. 그래서 SSG 인천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은 랜드인데 서로 잘해봅시다. 홍보 쪽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 해볼까? 그래서 콜 해가지고 성사된 게 이거예요. SSG랑 LX 콜라보 해가지고 SSG 인천 문학구장에 경기가 있는 날에 그 경기장 전체를 LX로 꾸몄어요. 그리고 항상 LX 전광판, LX의 간판, 그리고 LX 광고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홈런 치면은 LX 인형, 랜디 인형 나눠주고
또 카메라 잡힐 때 그 떡아웃 위에다가 랜디 인형 쭉 올려놓고 그 저금통 쭉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랜디가 공연도 하고 랜디스 데이라고 해서 랜디 두 마리가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콜라보를 3개월 정도, 아니 3일 정도 했습니다. 이게 하루 하는데 보통 4천만 원이거든요. 3일 동안 저희 공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홍보 기획 쪽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이상향과 현실을 잘 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 근데 이거를 이제 SSG가 우승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 전년도 해가지고 효과가 좀 덜했습니다. 그리고 인형 뽑기 기계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거 이것도 다 기부합니다. 인형 뽑기 기계.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봉사를 좀 알릴 수 있을까? 사회공헌도 할 수 있을까? 우리 기부금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형 뽑기 기계도 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홍보에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가 3J, 3G라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 아이템을 잡을 때 마지막에 꼭 점검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에 걸리는 게 없는지. 하나 지역감정, 정치, 종교. 이 세 가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방송에서도 안 건드리거든요. 방송 PD들도 저걸 금기시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전 국토의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낄낄사계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과 콜라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컨셉이 뭐냐면 목사님이랑 스님이랑 친구예요. 둘이 여기 어릴 때 친구야. 중마고야. 죄송합니다. 비속어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못 듣는 몰라세요. 이렇게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재밌게 하면서 그런 컨텐츠가 원래 있었거든요. 걔네 시리즈가. 그 시리즈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스님이 땅이 많아. 그리고 목사가 지적 제조사를 권유하는 막 그런 식으로 티키타카를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PPL 이거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돈 많이 줘도 10만 회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공공적으로. 근데 이 낄낄사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50만 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며칠 전에 100만 회 그냥 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조계종에서 전화가 옵니다. 공공기관에서 스님을 비하했다. 스님을 투기꾼으로 몰았다. 근데 어이없는 게 스님 비하는 계속 했거든요. 그 채널에서. 낄낄사이 원래 컨텐츠예요. 근데 거기서 공공기관, 이 공공부문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 대박 아이템이었지만 바로 다음날 내리고 사과문 보내고 나중에 저희 사장님이 직접 조계종 방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어떻겠어요? 전 아니었습니다. 담당자는 막 미친 똥줄 타져 진짜 막 사의를 잘 못 잤대요. 담당자는. 사장님이 가서 사과한다는 소식을 듣고 4일 동안 잘 못 잤어요. 다행히 잘리진 않았습니다. 잘리진 않았어요. 종교 문제 건드리기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재밌는 걸 하는 건 좋지만 재미만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재밌는 걸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공공홍보는 재밌는 걸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재미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재미가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거를 알리는 게 우리 정책, 우리 서비스, 우리 정보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충주시가 뜨다 보니까 충주시 따라하다가 사고 난 데가 많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웬만하면 좀 너무 가벼운 걸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SNS나 유튜브 하는 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아니면 철저한 심리체계 갖추던가 아니면 SNS를 하려면 진짜 소식만 몸이 건조하게 계속 제출하는 거.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오는 게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 얻으려고 오는 거지. 우리 공공부문에 오는 거는 너무 재밌고 웃기고 유익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에 매몰되면 안 된다. 선을 지켜야 된다. 선 넘으면 바로 한 번에 갑니다. 얼마 전에 김선태도 한번 갔죠. 갤럭시 때문에. 청주시 때문에. 김선태 주무관이 가장 잘하는 게 선탁이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선을 안 넘으면서 추구하는 거 같는데 그런 전문가도 선을 넘어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4개월 했다는데 1개월 했다는데 절대 재밌는 것만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 살아야죠. 정보 오류.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채널에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민간 채널은 훨씬 많아요. 우리한테 오는 건 정보를 얻는 겁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걸 얻으러 오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못됐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팩트체크, 우리가 하는 정보가 사실이 맞는지 그런 거 있어요. 서포터즈라 그래서 일반 시민 기자들 뭐 이런 분들이 회가 기사 쓰는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시민 기사니까. 그런 기사들은 특히나 더 담당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정보와 다른 게 없는지. 다른 부서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런 정보 체크.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관만의 색깔을 찾는 게 홍보 담당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임이 와서도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 색깔.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패러디물만 하고 그러면 우리 채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 조회수가 우리 유튜브 옛날에 올렸을 때 300회 그랬거든요. 뭐 쓸데없는 얘기 막 올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뭘까라고 해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우리 신입사원이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LX는 전국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저희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가들을 전국을 항상 뛰어다녀요. 그분들의 역할, 모습, 신입사원이 섬에 가서 산에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날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보여줬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요거는 맛집 책자예요. 맛집 책자는 누구나 많이 있죠. 네이버만 들어가서 나오고. 근데 저 2013년에 저희가 네이버 실시간 1등을 했던 땅 이야기 만 이야기라는 책인데, 저희 측량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국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점심을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맛없으면 안 가. 점심시간 먹는 데가 한 4-5군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들을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측량사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만 모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광고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더니 저게 이제 인기가 좀 있어서 한때 그 카카오톡으로 찌라시 목록이 돌기도 했었어요. 돌고 네이버 실시간 1등도 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네이버 SNS 블로그를 하더라도 소재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소재들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판 같은데 메인에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좀 전략을 바꿔서 우리만 이야기 좀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요 4가지. 첫 번째 타겟. 제가 동화책에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것처럼 타겟을 정확히 정하고 그 타겟이 좋아하는 것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 그게 홍보 기획입니다. 선을 지켜야 되고 핵심은 메시지.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책이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리 홍보 잘해도 욕만 먹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서비스가 어플이 실행이 안 돼.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홍보보서만 확인 안 하고 메시지. 우리 경쟁사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윤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발은 실천이고 길이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이해를 했지만 그게 내 가슴을 울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내 가슴을 울린 게 내가 발로 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건 더 먼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만약 오늘 짧은 2시간 동안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가슴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만의 색깔을 찾고 우리 공공이 할 수 있는 홍보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